안녕하세요. 2차 강의 언택트 시대 상담가 윤리입니다. 사람이 서로 접촉하며 생활하는 대면, 컨택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대면 또는 비접촉을 의미하는 언택트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생활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사회, 비대면 상담가 윤리, 언택트 시대의 소통과 중요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사회. 하루하루 너무 빠른 변화로 자고 나면 변하고 자고 나면 또 변하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찾다가 퇴보되기 쉽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사회는 초스피드로 급변하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보다 속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가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혁명,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 IoT, 가상 물리시스템, CPS라고 하죠. 인공지능, AI, 지능정보기술 데이터 기반의 융합혁명으로 속도의 표시로 하자면 1차 산업혁명은 킬로, 2차는 메가, 3차는 기가, 4차는 테라의 속도로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사물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함에 따라서 자동화를 넘어 무인화인 지능화, 5G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의 연결, P2P, 기업과 기업, B2B, 기업과 소비자, B2C를 넘어 기기와 기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5G 플랫폼인 초연결성이 있습니다. 또한 초연결성과 지능화로 개인 맞춤형 제품인 각 서비스가 가능한 개인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전 산업으로 확장되어서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융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연결입니다. 현재는 O2O이지만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이지만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연결을 통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초연결 사회는 과거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와 유선전화, 우편 등 오프라인 시스템인 물리적 공간에서 현재 모바일 사회는 스마트폰, 3G, LTE, 온라인 가상 공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됐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초연결 사회는 초연결 네트워크가 사물 인터넷 5G, 자율주행 등 연결의 혁신 기술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하는 사회입니다. 초연결 사회는 손안에 있는 모바일을 통해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을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해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인간 대 인간은 물론 기기와 사물 같은 무생물 객체끼리도 상호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해지는 플랫폼이 주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초연결 사회에서요. 비대면 상담과 윤리. 속도만 따라가다면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따라가고 싶어. 따라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 방향이 기본입니다. 비대면은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통의 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뀐 것 뿐이죠. 비대면 서비스가 급성장을 했어요.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는 나홀로족의 증가와 발전된 IT 기술로 금융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예금, 보험, 대출 등 비대면 판매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유통은 물론 교육, 금융 등 비대면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S은행의 스마트 상담 시스템은 고객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편리하게 화상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영업점 직원에게 상담 신청을 하면 자산관리 전문가들과 세무, 법률, 부동산, 투자, 가압승계, 퇴직연금 등 이게 재무죠.
재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 관리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과 태블릿 PC로 고객과 모바일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직원은 태블릿 브랜치 앱으로 활용하고 고객들은 URL을 통해서 모바일 앱으로 접촉하는 구조로 1대1 맞춤 상담에서 최대 5명까지 동시 화상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비대면 상담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윤리의식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디지털 금융 등 비대면 상담이 늘어나면서 편리함과 불편함의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의 윤리의식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이 너무 크대요.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무관심이 71.7%, 상품 판매 후 무관심이 73%, 사고 피해를 당하고 사고 피해 발생 시에죠. 여기에 대한 무책임이 75.7%, 상담사의 윤리의식 부족이 73.9%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상담의 문제점으로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 등의 유출 가능성이 존재하고 소통의 제약과 상담에 대한 낮은 책임이 있습니다. 상담의 지속성이 없어가지고 불연성으로 인한 문제점과 익명성에 대한 고객의 정보 파악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왜? 고객이 내 개인정보를 털릴까봐, 유출될까봐 그 개인정보를 안 주는 거죠. 불안하니까. 상담사는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지 상담이 되는데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문제점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익명성이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의 실명, 나이 등을 모르고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상담하기에는 고객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고 대면 상담에서 받을 수 있는 신뢰성과 안정감이 비대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상담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재무설계사의 직업윤리로는 5가지 직업윤리와 재무설계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8가지 업무 수행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재무설계사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직업윤리와 윤리원칙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삶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고객의 인생 목표를 확인하고 재무 정보를 분석한 후에 고객과 함께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비대면 상담이 활성화될수록 재무설계사의 직업윤리는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재무설계사의 5대 의무 및 8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 재무설계 상담과 윤리는 재무설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윤리 규정을 바탕으로 윤리행동 지침을 윤리 강령에 따라서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재무설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갱신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서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소통의 중요성. 언택트 비접촉이잖아요. 테크놀로지 시대에 접어들면서도 소통과 공감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언택트 시대에는 과연 비접촉일까요? 아니면 보다 깊은 소통일까요? 인터넷 보급과 이동 무인 기기의 사용으로 등장한 단어 언택트는 부정의 언과 접촉의 콘택트의 합성어로 언택트는 비대면, 비접촉, 사람을 만나지 않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비대면 소통 고객과의 유대감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 보지도 않고 극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비대면 소통의 한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설명한 메라비언의 법칙은 언어로 전달되는 메시지로는 전달력이 7%밖에 안 된대요. 글자로 전달되는 게 7%밖에 안 되는 거죠. 청각적인 요소인 음성, 음색, 억양, 말투의 전달력은 38%, 시각적 요소로는 표정, 용모, 제스처 전달력이 55%나 된다고 합니다. 비언어의 전달력이 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와, 좋겠다. 응, 좋겠다.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첫 번째 좋겠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좋겠다. 비언어적인 표현이 들어간 거. 두 번째 좋겠다는 시기, 질투, 비아냥거림이 같이 들어있죠. 서로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대면과는 달리 비대면으로 의사소통을 말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이 더욱 커집니다. 메신저에서 글자로 소통을 할 때는 말의 억양이나 음색이 청각적 요소와 표정과 제스처처럼 시각적인 비언어적 표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은 소통의 제약과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면에는 비언어적 표현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상담의 설득 3요소. 상담에서 말하는 것의 목적은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 3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이성, 정신, 연빈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통계를 인용한 로고스와 개인의 윤리와 공동체적 합리성 집단의 논리에 부합하는 에토스, 고객의 감성적 요소를 파악하여서 공감하여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파토스가 있습니다. 상담으로 설득까지 끌어내기는 한 가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객관성을 가진 이성적 판단과 자기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으로 연민을 가지고 공감대까지 끌어내서 형성이 되어야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야지 상담이 이루어져야 성공의 설득 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심하세요. 한번 잘 보세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잘 해야 하고, 경청을 잘하면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잘 듣기 때문에. 경청과 공감을 통하여서 소통이 완성됩니다.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불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통이 되면 절대로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적인 자리에서도 잘 보셨을 거예요.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하기도 싫은 거죠. 경청으로 고객의 감성을 파악하는 공감의 출발로 믿음과 신뢰가 구축되고 진정성이 느껴졌을 때 비로소 소통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대면 상담으로는 고객의 미묘한 감정의 변화나 행동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고객이 언어로 표현한 것과 신체적인 긴장과 이완 등 실제 모습을 비교할 수 없으므로 비대면 상담은 고객의 정보의 부족함을 잘 인지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메라비언의 법칙. 93%의 비대면에서 일어난 그 93%의 공백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비대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대면 상담의 경험과 훈련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고, 질문, 공감, 해석, 긍정 등과 같은 이 대면 상담의 기법들입니다. 따라서 비대면 상담도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면의 상담 방법을 알고 비대면 상담을 하는 것과 대면 상담을 모르고 비대면을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이 한계점을 뛰어넘는 거를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핵심은 주인공이 바로 고객입니다. 고객의 중심에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경청을 해야 합니다. 경청을 해서 그 고객의 말을 잘 들었을 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얻고 나서부터는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상담의 가장 중요한 고객의 감정을 알아내어서 공감을 하면 관계 형성까지 이루어집니다. 경청하고 공감하여서 관계로 이어지기 위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바로 고객이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화상 상담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화상 상담의 전략으로는 우선 온라인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상 상담은 피로도가 높아서 주의가 분산되기 쉬우므로 고객의 관심도를 얻기 위하여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자료들이죠. 고객이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상담의 또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간중간 언어적 상담으로 요약을 하여 핵심을 확인하고, 중간에 고객이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핵심.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질문으로 감정을 파악하여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고객의 관심도를 찾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찾아가지고 질문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축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그 해결 방법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택 구입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찾고 계세요? 아, 제가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하면서 후속 상담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상담으로 고객의 감정까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면보다도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93%의 비언어적, 그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를 계속 어떻게 비언어적 상담, 비대면, 이거를 통해서 내가 채워넣을지를 연구를 하는 거죠. 검증되고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화상 상담은 전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뢰 구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될까요? 상담을 하다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이 고객은 그 자료를 처음에는 믿지를 않아요. 왜? 이분을 처음 보는데, 처음 상담하는데, 가서 인터넷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해서 맞아졌을 때 신뢰가 또 구축을 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상담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 상태 등 원활한 상담 환경을 구축하고, 상담하다가 갑자기 또 끊어져, 상담하다가 끊어져, 하기가 싫은 거죠.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또 고객의 상담 시간을 고려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객이 말한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그건 경청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고객이 말한 걸 그대로 반복해서 확인하니까. 그랬을 때 이 고객의 니즈, 이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겁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신뢰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후속 상담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계속 후속 상담까지 나왔잖아요. 이 후속 상담이 왜 중요하냐? 아까 비대면의 문제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불연속성이에요.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니까. 이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면 신뢰까지도 구축이 안 돼요. 신뢰가 구축돼야지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이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상담 종료 시 질문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객의 흥미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가입 시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언제쯤 생각하세요? 자료를 드리면서 의논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구와 의논하시나요? 다음 상담 일정은 언제쯤으로 잡을까요? 같은 질문으로 후속 상담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 고객이 자꾸 상담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거죠.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재무설계란. 재무설계의 영역은 크게 재무적 영역과 비재무적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재무적 관점에서는 고객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현재를 투자하여, 현재 뭐를 투자해요?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투자하냐?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투자해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죠. 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재무설계란 고객 입장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과거를 평가해서 현재 계획하고 고객과 함께 계획을 하는 거죠. 미래 방향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투자 성향이나 재무 목표를 세워서 고객과 함께 목적 자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뭐해? 모으기만 하면 뭐해? 이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고객들은 금융과 상품에 대해서 설명서를 봐도 이해할 수 없거나 들어도 권유하는 상담자에게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내가 상품을 하나 들었어. 가입을 했죠. 얼마 전에 금융권에 가서 가입을 했어요. 지났는데 마이너스야. 나는 또 하고 싶어. 이걸 누구하고 의논할까? 의논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서 재무설계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종합재무설계는 고객은 신뢰하는 재무설계사와 상담을 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자산관리로. 왜 디지털을 활용할까요?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잖아요. 핀테크 산업이 발전되면서. 그럼 그거를 활용을 해야죠. 아까 노버 어드바이저, AI 챗봇 말씀드렸죠. 활용을 하는데 누구하고? 고객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재무설계사와 함께 활용을 해서 자산관리를 하는 거죠. 목적자금을 만드는 재무설계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의 비재무에 대한 것들을 재무설계사가 전문가들과 공유해서 해결해주는 인생설계입니다. 따라서 종합재무설계는 재무설계와 비재무인 인생설계까지 고객과 함께 설계하는, 관리하는 겁니다. 설계하고 관리하는 거죠. 설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리까지 하는 것입니다. 신뢰. 지금까지 강의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신뢰일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고객 중심으로 디자인하라. 아트가 아닌 아티스트.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내가 잘하는 것과 연결하여서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객을 위한 재무 디자이너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